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이 재고자산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는 수익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재고자산에 대한 학습은 좀 어, 잘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가회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잘 정리하셔야지만 나중에 원가액의 공부를 하실 때 크게 힘든 점이 없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재고자산의 정의가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요. 키워드는 판매를 위하여입니다.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판매를 위하여, 그 다음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 혹은 원재료나 소모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 과목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이거나 얘는 상품 혹은 제품 계정이 있겠죠. 자, 그리고 생산 중이라는 거는 원가액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제공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공품. 자, 그리고 원재료, 그 다음에 소모품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소모품은 재고자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소모품이라는 거를 내가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있으면 재고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그냥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소모품이라는 계정이 되고, 그 부분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품, 유통업에서는 상품만 나오죠. 이게 뭐냐면 내가 도매상으로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파는 거, 그게 이제 유통업인데, 다른 말로 하면 소매업, 도매업, 도매업이 되겠죠. 그래서 소매상이든 도매상이든 간에 어쨌든 공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는 사람, 그리고 판매한 사람이 회사가 도매업, 그리고 소매업 같은 경우는 그 도매업자에게 가서 물건을 사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소매업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도매업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매상, 도매상들이 판매하는 것들은 회계에서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옷가게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 동대문에 가셔서 도매업자한테 가겠죠. 그렇게 해서 난 소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파는 물건들은 상품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내가 물건을 홈쇼핑을 통해서,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 옷이 계속 잘 팔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회사가 좀 더 컸고, 이제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가진 물건을 생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공장과 컨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장과 컨택을 해서 직접 내가 직접 생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산을 위탁 의뢰를까지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제조업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명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공장을 운영해야지 제조업이다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그래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조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있겠죠. 그리고 제공품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생산 중인 겁니다. 이게 생산 중인 거고, 원재료는 재료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소모품이나 반제품 등이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재고자산의 분류인데, 팁을 그냥 하나만 좀 알려드리자면, 품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계정들은 보통은 다 재고자산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소모품이 무조건 재고자산은 아니라고 했었죠. 소모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건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판매 목적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혹은 물건을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관련된 거일 때만 이게 재고자산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우리 그냥 사무실에서 쓰는 소모품들, 볼펜이나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으로 넣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비품이 있죠. 우리 회사에 사용하는 에어컨이라든지 책상 이런 것들 비품이 있는데, 이것도 품자가 두 개 다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것들은 재고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할 줄 알자. 사실 나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수준이 되시면은 이게 당연히 이렇게 구분이 되시겠지만, 처음에는 이런 거 구분하는 것조차 좀 헷갈리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것 분들에 대해서 좀 외우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걸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제공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요 부분 보십시오. 유통기업.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갑니다. 이거 지금 T 계정을 그렸는데 지금 계정 과목 이름을 써놨죠. 그래서 혼동하시지 마세요. T 계정을 그리고 제가 BS라고 해서 적은 게 아니잖아요. T 계정은 그냥 틀이에요, 틀. 이 틀의 특징은 차변의 합계과 대변의 합계가 같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틀이고요. 그 위에 제목을 뭘 쓰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만 바뀌는 겁니다. 근데 틀의 특성은 항상 같아요. 차대가 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이 이렇게 적히면 T 계정을 쓸 때 항상 어떻게 쓰냐면 되냐면 얘가 이제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은 차변 계정이죠. 그래서 기초가 차변에 나오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매입 채무 보이시죠? 매입 채무 이거 부채죠. 부채는 기초가 대변에 나옵니다. 대변 계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기말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상품이니까 여기 매입을 쓰시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외우세요. 지금 제가 이거 하나 그림 그려줘 드린 거 이거 완전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재고자산 할 때 상품과 관련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은 우선은 저는 외우실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일단 외우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뭐 화면을 멈추시고 이 그림을 좀 외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그거 좀 필요합니다. 하시고 나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유통기업 입장이니까 요 입장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기초는 1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란 뜻이고 기말은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죠. 결론적으로는 요 기말에 있는 요 부분은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린다면 여기 이제 재고자산 쪽에다가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죠. 이렇게 재무상태표. 자, 물론 1월 1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든다면 기초에 있는 저 상품 금액, 기초 상품 재고의 금액이 기초의 재무상태표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가 필요한 재고자산 상품이 있겠죠. 팔아야 되니까 추가로 매입을 합니다. 그게 다른 회사로부터 이렇게 매입을 해오는 거죠. 매입을 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 중에 우리 회사가 현금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를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다를 나타낸 게 왼쪽 그림입니다. 근데 일단 왼쪽 그림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제 팝니다. 물건을 팔면 매출 원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물건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대변이 이제 상품이 될 것이고, 혹은 상품 매출로 잡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차변은 매출 원가로 잡히겠죠. 그러면서 매출 원가 계정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변에 이렇게 매출 원가 부분이 바뀌는 건데, 이것도 회계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전기라는 것을 배우셨다면, 분계 다음에 전기죠. 그 전기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실 거고, 혹은 기억이 좀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있는 요 상품 T 계정만이라도 외우세요. 요것만이라도 우선 기본 그림이니까 한번 외우고 가시면 좋습니다. 외우라는 걸 외우세요. 그게 좋은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조기업 관련된 건데요. 제조기업은 일단 제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품과 관련된 이야기고, 순서대로 보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직접 노무원가, 계절가, 가져볼까 나오는데, 우선은 이건 원가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제품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은 자산이고요. 아까 상품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품도 아까 자산이라고 하면서 제가 차변에다가 기초 적었고 반대쪽에다가 기말 썼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팔리면 여기 매출원가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고. 자, 다른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제품을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입이라고 쓸 수는 없고, 그럼 내가 완성된, 우리가 생산해서 완성된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품, 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조 원가. 지금은 여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 다 원가 얘기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라서 키워드는 제품이라는 글자, 완성품이 완성된 것들을 우리 재고자산 제품 쪽에 넣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상품을 보시면 차변 쪽 부분 있죠. 기초 매입 요 부분. 이거 다 자산의 증가입니다. 재고자산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것들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제품도 마찬가지로 차변 쪽 기초와 그 다음에 제품 완성 이것도 자산의 증가들이니까 차변을 쓴 거예요. 이걸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용어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판매 가능 재고자산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 가능 재고자산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제품도 차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상품도 차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능 재고자산 어쩌고저쩌고인데, 그냥 판매 가능이라고만 일단 키워드 잡으시고, 기억을 하십시오. 판매 가능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 자, 재고자산은 언제 회계 처리를 하느냐? 회계 처리하는 시점을 한번 보자는 건데, 첫 번째 취득이죠.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했을 때,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 회계 처리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들고 있다가 뭐 처분은 이제 판매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말이 되면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번 장에서는 판매하는 거는 수익과 인식에서 다루고 우선은 취득 그리고 기말에 평가하는 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판매 가능 아까 키워드 잡은 거 보이시죠? 이거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라는 건데 이게 그림으로 다시 보면 아까 상품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상품 기초 매입 있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판매 가능 금액이라 했고, 그리고 이제 배분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로 얼마가 갔으며 매출원가로 팔린 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할 방식이 여러 개 있지만 기말 금액을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오케이 차변 합계해서 기말 금액을 빼버리면 매출 원가 금액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말 평가다라는 표현을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기말 재고 자산과 관련돼서는 뭐 특정 재고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수량을 해보거나 수량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이 재고 자산들은 각각 얼마를 주고 샀는지, 그리고 원가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 가서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기초 있고 기말 있고 제가 아까 적었던 거 다 있죠. 매입 있고 매출 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판매 가능 재고자산 원가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초 이것도 재무상태표에서 표시 가능하겠죠. 1월 1일 그 다음에 기말도 재무상태표에서 12월 31일로 표현이 가능하다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 재무상태표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매출 원가라는 거는 손익계산서와 나중에 연관이 된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